요새 인플루언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제일 되고 싶은 직업 1순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기도 하죠. 오늘은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8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벤 라이프라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건인데요. 여기서 벤 라이프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닌 컨텐츠의 이름으로 우리 차박같이 벤을 타고 여행하면서 사진과 브이로그를 찍는 거예요. 약간 차박과 여행 컨텐츠를 섞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돈도 벌고. 부럽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7월 2일 벤 라이프 인플루언서인 22살 여성 개비 패티토는 남자친구 브라이언 런드리와 함께 벤을 타고 롱 아일랜드를 출발,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을 캠핑,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비입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함께 출발합니다. 브이로그 앞에 이렇게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 여행은 7월 출발해서 10월 정도에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개비 커플은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었습니다. 88만 명이나 거느린 대형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플을 응원하고 좋아했어요. 미국 공원들을 다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 이 커플은 여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영상을 수시로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미있게 여행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영상 찍어줘야 되거든요. 부럽습니다. 이 커플의 여행 업로드 영상은요, 저처럼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여행을 출발하고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꼬박꼬박 올라오던 영상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뚝 끊깁니다. 새 게시글이 안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많은 그녀의 팬들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왜 영상 안 올라와요?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언니, 영상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올려주세요. 그녀의 팬들은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새 영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딱 2021년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새 영상은 업로드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설들만 무성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녀의 영상이 8월 말부터 딱 끊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 실종됐으니까.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8월 말 여자만 실종됐다. 이상하죠? 남자친구 말로는 사건의 그날 2021년 8월 25일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다툼의 이유는 자기가 더러운 발로 차에 올라탔다고 개비가 막 화를 막 내니까 자기도 열받아서 받아쳤고, 그렇게 싸움이 격해지면서 화가 난 여자친구 개비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홀로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만 실종됐다. 실제 8월 25일 개비는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전화였어요. 이때 개비 목소리는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나 개비, 나 방금 티톤에 도착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날 25일 자기 SNS에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그랜드 티톤의 어느 식당에 왔어요. 이거 너무 맛있겠죠? 엄마에게 한 전화도 사진 업로드도 평소와 같았는데 딱 이날 이후 실종된 거예요. 늘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조차 그녀의 행방을 모른대. 이 남자친구는요, 개비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무 보고 싶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은 8월 25일.
하지만 확인 결과 그녀의 어머니는요, 25일 이후 며칠 동안 이 딸인 개비에게 메시지를 받았던 게 확인됐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가 왔던 거예요. 25일 이후에 개비한테. 하지만 딱 9월이 시작되면서 그 문자조차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개비를 걱정하며 바로 실종신고를 했고 2021년 9월 19일 실종된 지 3주 만에 개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브리저 티튼 국유림의 한 캠핑 지역에서 사망한 채 말이죠. 시신 상태로 봤을 때 그녀는 사망한 지 꽤 오래 지난 듯 보였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셔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인물이 한 명 있죠. 그녀가 실종된 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남자친구 말로는 둘이 싸운 후에 개비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개비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의 사망 사인은 목졸림,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사망 추정 시기는 3, 4주 전. 누군가에게 살해됐고 유기되면서 실종 상태가 됐다. 경찰과 그녀의 모든 팬들은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아, 남자친구가 죽였네. 100%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자기 여자친구가 실종됐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데 그 이후에 보인 이 남자친구의 행동 또한 너무 이상했습니다. 발벗고 막 나서지는 못할 망정 자기 여자친구가 실종됐는데 뭐 애절함, 뭐 슬픔, 뭐 간절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집에 가서 짐을 챙겨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당시에 이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짐을 막 싸더니 나 찾지 마, 나 간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뭐 집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벙찌죠. 그러니까 걱정돼서 이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죠. 여자친구가 실종됐는데 왜 자기가 사라져? 경찰은 바로 용의자로 그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도망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건지 뭔지 자기 카드가 아닌 사라진 여자친구 개비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막 뽑은 게 확인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실종됐는데 그 여자친구의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뽑는다? 이거는 뭐 100%잖아요. 나름 숨겠다고 용을 썼겠지만 어느 나라든 경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경찰은 그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얼마 안 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곳은 그가 자주 야영하던 플로리다의 한 공원. 경찰은 완전히 그곳을 봉쇄하고 남자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가방과 여러 소지품 같은 걸 발견했고 얼마 안 가 이 남자친구도 발견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친구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개비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개비가 실종되기 약 2주 전인 2021년 8월 12일 지역 경찰은 다급한 신고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 땡땡 슈퍼마켓인데 남자가 여자를 막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어요. 얼른 와서 좀 말려주세요. 그 남자와 여자는요, 개비와 그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SNS 상에는 너무너무 다정한 커플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 남자친구 자기 승에 안 차면 폭력을 쓰는
그런 진짜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서 좀 답답한 건 이때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래서 개비 얼굴이 막 피도 나고 멍이 들어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남자친구가 지금 당신 때린 거 아니냐고. 도움 주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개비가 이렇게 맞아놓고 아니라고. 이거 제가 넘어져가지고 멍이 들고 다친 거라고. 남자친구를 덮어준 겁니다. 이런 일은요,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죗값을 받게 해야 다신 안 때리든지 하는 건데 내가 때려봤자 이 여자가 날 감싸주는데 내가 뭐 고칠 필요가 있나? 자기 성격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딱 2주 후에 개비가 실종됐습니다. 개비 시신이 발견되고 바로 경찰은 남자친구를 수소문했어요. 그리곤 경찰서로 와서 조사 좀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바로 자기 집 가서 짐 챙겨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당시 남자친구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그의 가방과 노트북 그리고 공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책과 노트북에 실제로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개비를 죽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사망 사인은 자기 머리를 총으로 쏴가지고 죽은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이 추정했을 때 25일 그날 저녁 싸움이 있었고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이 남자친구가 성질을 참지 못해 여자친구 개비를 목 졸라 죽인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아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거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시신 유기.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친구를 병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공터에 버리듯 유기하고 시신 발견을 늦추기 위해 개비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엄마에게 문자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곤 개비의 체크카드를 가져다가 자기가 돈 현금으로 다 빼고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철저한 수사에 발목이 잡혔죠. 88만 명 팔로워를 가진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남자친구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했고 유기당했고 끝내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나라 포함 여러 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팔로워 수가 100만 명 이상으로 확 더 늘었대요. 그야말로 연예인은 아니지만 유명인이에요. 덩달아 남자친구 자기도 유명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마음 놓고 사람들 있는 곳을 다니기가 좀 불안했을 겁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건 둘이 그날 싸움이 있었고 한 명이 죽였고 또 한 명이 죽었고 이런 기본 틀만 알 뿐 가해자 피해자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그날 둘이 싸운 이유는 뭐였는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건이 끝나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놈은 가더라도 죗값을 받고 가야 되는데 죽는 그 순간 자기가 죽인 여자친구 개비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용서는 구했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을 후회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벌어진 유명한 인플루언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8월 1일 저녁 8시 58분경 중국 치지시의 한 영화관 근처 오락실 안에서 한 소녀가 신나게 인형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 뒤로 마스크를 쓴 남자가 천천히 다가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남자 칼을 꺼내 듭니다. 그리곤 무차별적으로 여자를 공격. 놀란 여자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범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2살이었던 젊은 한 여자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범인은요, 여자가 쓰러질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식 없이 쓰러진 걸 확인한 후에 도주했습니다. 당시 주위에 사람들 많았습니다. 즉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었죠. 이들이 하는 말은 범인 젊은 남자였다, 서스름이 없었다.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은 천차오펑, 22살로 무용 선생님 플러스 50만 명이 넘는 팬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틱톡에서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었던 그녀, 달콤한 미소와 우아한 춤, 그녀가 올린 영상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런 그녀가 살해당했어요. 사건 후 그녀 틱톡 영상들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거기엔 부정적인 댓글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녀가 일명 된장녀, 김치녀처럼 남친한테 돈을 야금야금 다 뺏어 써가지고 남친의 전 재산을 다 탕진시키고 남자친구의 재산이 다 떨어졌다 싶으니 딴 남자와 바람, 몸도 막 굴리고 다니고 이걸 알게 된 남친이 열받아서 죽였다는 식의 댓글.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반대로 아니다, 죽인 놈이 정신병자지, 살해당한 그녀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살았던 여자였다고. 그런 여자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라고.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누가 이딴 짓을 한 걸까? 사건 현장이요, 거의 부자 동네라고 부르는 곳이라고 해요. 대만 츠지시, 이곳에서 천차오펑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제 바로 이곳에 이제 공장을 세웠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딸인 거죠. 그녀의 가족들은요, 엄마, 아빠, 그리고 위에 오빠, 그리고 오빠가 결혼해가지고 새언니까지. 가족들과의 사이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들 장가 보내고 이 남은 이 딸도 시집 보내기 위한 어느 정도의 탄탄한 자금하며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남부럽지 않게 결혼식도 하고 시집 보내겠다.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꿈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22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사망해 버렸으니 말 다 했죠. 부검 결과 그녀는 총 16번이나 칼에 찔린 상태였어요. 목, 복부, 5만 군데를 다 난도질해놨어. 그 중에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찔린 것도 있었습니다. 사망 사인은 과다출혈. 가족들 입장에서 사랑하는 딸을, 여동생을 잃은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앞서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댓글들. 창렬하더라, 남자 우려먹는 여자였다더라, 말도 안 되는 이 루머들에 또 한 번 괴로워해야 했어요. 가족들은요, 이 범인 꼭 잡아야 한다. 혹시나 어영부영 또 수사를 종결시킬까봐 이 사건을 해외까지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냥 덮이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쓴 거예요. 천차오펑은 2015년 대학 졸업 후에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는데 앞서 그랬잖아요. 집 굉장히 잘 살았다고. 그런데도 불구 그녀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돈 달라고 손을 벌린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나 2017년 그녀는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곤 무용을 너무 좋아해서 전문 무용 선생님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2017년 이때 한 동료가 처음 알게 됐대요. 천차오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상대는 자신보다 5살 연상이었던 우이동. 이 우이동, 그녀와는 다르게 이제 집이 부유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내몽골에서 1년 내내 양봉, 벌을 키웠습니다. 일하느라 바빴어요. 그렇다 보니 어릴 적부터 그는 할머니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이동은요, 옷가게에서 옷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그만둡니다. 또 다른 일 해봤죠. 또 얼마 안 가 그만둬요. 안정적인 직업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해. 아주 주둥이만 살았어. 그래서 여자가 끊이질 않아. 2017년 어느 날 아침 10시가 조금 넘어서 이 천차오펑의 엄마가 몸이 아파 병원에 진찰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득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딸 집인데 천차오펑 집에 좀 들렸다가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불시에 갑자기. 그래서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딸 얼굴 보고 싶어서 딸 집에 딱 갔는데 집에 우리 딸은 없고 우리 딸 안방에 웬 이상한 남자 하나가 자고 있어. 이 엄마 너무 놀랬겠죠. 어머,
누구세요? 누구였겠습니까? 남자친구 우이동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 엄마 눈에 이 우이동의 인상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 천차오펑 남자친구예요. 아,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 천차오펑 잠깐 일하러 나갔는데 주둥이만 산 놈이라고 했잖아요. 말을 아주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얼굴도 뭐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때 이 엄마도 당황을 했다 보니 뭐 크게 물어보거나 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요? 아, 나갈게요. 미안해요. 하고 바로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한참 걸어가다 보니 그 남자친구로 보이는데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뭔지, 이름은 뭔지 물어볼걸 싶었던 거예요. 그저 이때 계기로 알게 된 건 내 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이 이후 부모님은요 크게 따로 천차오펑한테 이 남자친구 언급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2018년 초 음력 설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때 그녀는요 내몽골에 살고 있는 우이동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갑니다. 이때 우이동의 부모님 또한 천차오펑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해요. 이뿐만이 아닌 천차오펑은요 이 우이동의 부모님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네. 이 얘기 듣자마자 그녀는요 바로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매일매일 가서 어머니를 돌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이동 입장에서도 더 그녀에게 고맙고 이뻐 보였겠죠. 지금 결론은 양쪽 부모님이 이 두 사람을 모두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이 천차오펑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둘이 서로 마음만 잘 맞아 아무 문제 없으면 아무리 늦어도 우리 딸 25살이 되기 전엔 결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셨대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잘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의 문제 발단은요 SNS 틱톡이었습니다. 천차오펑 그녀의 틱톡 등 SNS를 보면 약 59개의 영상들이 있어요. 영상 속의 그녀 모습은 그냥 상큼한 그 자체. 너무 밝아 보이고 행복해 보였죠. 사건의 첫 시작은 2018년 5월 26일 둘이 항저우로 놀러를 간 거예요. 거기 이제 강에 가서 배를 타게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천차오펑이 주위 배경하면 막 신나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 틱톡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웬걸 몇 분도 안 돼서 띠링띠링 하트가 막 폭주를 해. 이 전날까지는 그냥 영상 하나 올려도 그냥 소소하게 하트 눌리고 팔로워 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영상 하나로 말 그대로 떡상. 그 이후 영상을 올리면 그냥 막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렇게 천차오펑이 이 기회로 인해 하루아침에 인터넷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된 겁니다. 가족들은요 딸이 인플루언서고 뭐고 뭐 이런 걸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주위에서 막 당신 딸 온라인상에서 유명하다 어쨌다 하니까 그때서야 좀 알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유명인이 됐다고 하니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 좋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편의 이 영상이 비극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천차오펑의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우이동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차오펑이 바다 위에서 찍은 이 영상 이걸로 떡상했잖아요. 이걸 우이동이 찍어줬거든. 이게 떡상을 하니까 막 광고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조회수 자체로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계정 주인인 천차오펑이 아닌 찍어준 우이동이 돈맛이 들린 거예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이동이 천차오펑한테 뭐만 하면 영상 찍어 올리자고 이거 찍어보는 거 어떠냐고. 그런데 솔직히 천차오펑은요 이걸로 돈 벌 생각 크게 없었어요. 난 춤추는 게 좋고 무용 가르치는 게 좋고 이걸로 돈을 벌고 싶지 막 중간중간 이 영상까지 찍을 시간 없는데 그냥 재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남친 우이동이 막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상 찍자고 하는데 안 찍으면 막 윽박까지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상 찍자 싫다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둘이 말다툼까지 해요. 거기다 광고가 들어오잖아요. 다 우이동 지 마음대로 가격대 딱 정해서 광고비 받고 아니 받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반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지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곤 영상 찍으라고 윽박만 지르는 겁니다.
아니 윽박만 지르면 다행이죠.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해요. 너는 말로 하면 쳐 못 알아들어.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데 뭐 어떡해, 쳐 맞아야지. 야, 제주는 네가 부려. 돈은 다 내가 챙길 테니까.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천차오펑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지 돈벌이 수단이야? 자, 천차오펑이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이동 헤어지겠습니까? 야, 네가 돈이 얼마짜린데 헤어져. 거기다 지금 여러 광고비를 자기가 다 쳐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랑 헤어지고 얘가 그 광고 받은 거 영상을 안 찍어버리면 나 그거 뱉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쳤어? 난 돈 때문이라도 절대 너랑 못 헤어져. 헤어져선 안 돼. 그래서 천차오펑이 헤어지자고 한 날 집에 찾아와가지고 가구 다 부숴버리고 주먹으로 쳐버리고, 누구 마음대로 헤어지냐고. 넌 내가 말하는 대로 영상 찍고 다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약간 스토커적으로 바뀐 거예요. 오죽하면 이 천차오펑이요, 헤어진 후 핸드폰 번호만 무려 50번이나 바꿨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협한 거예요. 그 위협 속에 살해 위협 없었겠습니까? 너 죽여버린다 안 했겠어요? 얘랑 헤어지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놈은요, 미행은 기본이고요, 한밤중 천차오펑의 차까지 수차례 긁어놔요. 사건 발생 2달 전인 2018년 6월 20일 오전 1시경 이 천차오펑이 자기 오빠한테 막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놀란 오빠가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소리가, 오빠 우이동이 우리 집 문 따고 들어와서 나 때리고 강제로 내 핸드폰 빼서 거기서 1만 위안을 이체하고 도망갔어. 막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이때 이 오빠 하며 이거란 부모님 모두 이 딸이 지금 위험에 처했구나, 이상한 놈한테 엮였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집으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살자, 너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렇게 6월 말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고 어딜 가든 엄마 아빠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좀 잠잠해지나 싶었어요. 그런데 사건 당일 8월 1일 오전에 이놈한테 또 문자가 왔네. 만나자고. 만나겠습니까? 당연히 답장 안 해요. 그랬더니 뒤이어서 문자 씹냐고,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협박이. 이 문자에도 그녀는 답장 안 합니다. 이날 오후 천차오펑은요, 저녁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부모님한테 안발에다 줘도 된다, 어차피 나 계속 친구들과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친구들이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엄마는요, 그래도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엄마는 이 말이 딸과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믿고 딸을 보냈는데, 와, 거기서 잠깐 친구 기다리면서 인형 뽑기 하다가 이런 화를 당한 거예요. 사건 발생 후 우이동은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사건 당일 천차오펑 미행했다고. 그런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자기 말로는요, 화해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놀래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형 뽑기 하길래 뒤에서 웍! 놀래키려고 했는데 실수로 찌르게 됐다고. 여러분, 이게 실수로 보이십니까? 화해하려고 갔다면서 칼은 왜 쳐 가지고 갑니까? 그리고 놀래서 실수로 찔렀는데 16번을 찌릅니까? 아이쿠야, 실수다, 미안하다, 퍽퍽퍽. 말이 되는 개소리를 해야지. 결론은 고의 살인 계획했다 인정합니다. 뻔히 들킬 거짓말을 왜 쳐 하는 건지. 이건 자수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잘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인플루언서가 돼버리니 여자친구가 아닌 지가 더 돈맛이 들려가지고 지가 더 난리야. 그럼 지가 인플루언서가 되든가. 지가 더 돈맛이 들려가지고 날뛰다가 죄 없는 여자를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중국 재판부는 당연히 이딴 놈에게 2019년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2020년 얼마 안 됐죠. 불과 4년 전에 8월 31일 사형 집행됐대요. 죽었어요. 가족을 잃은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인터넷상 무분별한 근거 없는 소문들, 댓글들은 또 한 번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이동이 사형 집행으로 죽은 이후에 그녀의 팬들이 이 가해자인 우이동 부모님들도 또 협박했대요. 당신 아들 때문에 천차오팡이 죽은 거 아니야. 아들 잘못 키운 니네들도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이 우이동 가족 측 역시도 막 협박을 또 받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천차오펑을 대신해 이제 몇몇 네티즌들이 내가 복수하겠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무분별한 악플 댓글에 가해자 가족들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간 그녀의 팬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갑자기 잘 돼서 큰돈을 벌 수 있겠다 싶으니 그때부터는 연인으로 안 보이나 봐. 돈벌이로 전락, 사랑으로 잘 사귀면 되는 건데 그럼 SNS도 잘 되겠다. 서로한테 다 좋은 건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이 무섭고 돈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고작 22살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저녁 상해대학교 4학년생 왕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가 시간대에 친구 가오이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오이와 왕우는 대학 동창의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여기서 이 절친인 가오이가 인플루언서야. 그것도 코스프레 인플루언서. 실제 이름은 가오이였지만 그녀는 온라인상에서 가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키리시마 아이. 코스프레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옷이 좀 야한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 주로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코스프레인데 살짝 선정적이야. 그게 더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죠. 두 사람은요 종종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여전히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키리시마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왕우는 잘 알고 있었죠.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던 만큼 SNS 활동을 활발히 했던 그녀. 그런데 5월 27일 새벽 2시경 업데이트된 그녀의 게시물은 왕우를 좀 가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 게시글에 쓴 글이 뭔가 평소랑 달라. 원래 키리시마는 웃는 표시에 여러 이모티콘까지 쓰면서 글을 쓰는 앤데 이상하게 이날 써진 글에는 딱딱 끊어지게 마침표가 다 붙어있어. 약간 차갑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키리시마가 평소 쓰는 말투랑 좀 달라. 이걸 확인한 그 순간 왕우는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로 그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별일 없지? 올린 글 봤어. 그런데 아무런 답장이 없어. 더 걱정스러운 건 이 5월 27일 새벽 2시경 이상한 게시글 이후에 더 이상 그녀의 SNS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아무 활동 안 하는 애가 아닌데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앤데. 그렇게 약 한 달 후인 6월 27일 저녁 5시쯤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의 한 산 언덕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산에서 제철 산나물을 막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고약한 썩은 내가 나. 처음에 이 할머니는요 누군가 근처에 쓰레기 더미를 갖다 버린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저녁에 지금 산 중턱인데 쓰레기 들고 여기까지 와? 가까운데 버릴 데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본능적으로 할머니는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찾기 시작하는데 이때 할머니의 눈에 보인 건 버려진 더러운 트렁크 가방 하나. 그 트렁크 주위에 파리가 벌레가 말도 못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썩어 있나 보네. 이 할머니는요 그 트렁크 열어봅니다. 바로 씻거봐죠. 이렇게 최초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트렁크 안에는요 토막난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살인사건이죠. 죽인 후에 트렁크에 넣어 유기한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산이 최초 살인 현장은 아니구나. 당시 산이 되게 좀 외지고 좀 으시시했어요. 여기로 범인이 피해자를 유인해서 죽인다? 어느 피해자가 이거 순순히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오다가 느낌 이상해서 내려가지. 오히려 더 경계심이 생길 수도 있는 장소였어요. 거기다 시신 다 토막나서 트렁크에 넣어져 있었죠.
어딘가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넣었겠지. 여기서 죽였으면 묻었겠죠. 부패 정도로 보아 이 피해자 사망한 지 최소 2주 이상 지났다. 이 피해자가 누구? 25살이었던 가오이, 닉네임 키리시마 아이였습니다. 키리시마는요,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와 함께 저장성에서 살았는데 무난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가고요. 거기서 사진을 공부했어요. 화장도 잘하고 보시면 이쁘장해요. 옷도 잘 입어. 그리고 성격이 쾌활하고 되게 솔직한 개방적인 성격이었대요. 이런 그녀가 만화 코스프레에 빠져든 거예요. 너무 나랑 잘 맞아. 그녀는 만화 전람회에 자주 참가, 사진 촬영도 하고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만큼 그녀의 인맥 어마어마했어요. 경찰이 50명 이상의 그녀 지인들한테 연락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키리시마의 절친 왕우였습니다. 왕우는요, 키리시마의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살해당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 왕후 바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경찰왈 6월 27일 날 시신이 발견됐다 하는데 내 친구 적어도 죽은 지 보름은 더 지난 걸로 보인다는데, 생각해보니까 5월 27일 키리시마 마지막으로 게시글 업로드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업로드 글이 조금 이상했거든. 혹시 그때 글 올린 사람이 범인 아니야? 이 모든 계산이 딱 선 그 순간 왕후의 머릿속에는요,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가오이, 아니 키리시마 아이. 그녀가 살해됐다는 소식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키리시마 아이의 남자친구가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자, 여기서 키리시마 아이의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남자친구 리만입니다. 키 180에 몸무게가 150kg 정도 된대요. 왜 이 남자가 체포됐을까? 왕우와 키리시마 둘은 대학교 4학년 동창이었어요. 절친 사이. 당연히 서로의 연애 상담이나 연애하는 것도 많이 봐왔죠. 키리시마는요, 쾌활한 성격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 대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대학교 자체에서도 유명인이었대요. 유명인. 이쁘니까 남자도 많이 얽히게 되죠. 대학에 다니는 그 4년 동안 그녀는 많은 연애를 열렬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요, 키리시마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여자였다고 얘기했어요. 서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하는 일이 달라 내내 붙어있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키리시마는 자주 연락하고 매년 왕후에게 선물도 보내면서 잘 지냈습니다. 2019년 그녀가 20살이 됐을 때, 그땐 키리시마 아이의 전성기였어요. 이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인 남자친구. 둘은요, 커플이자 좋은 사업 파트너였대요. 실제 둘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팔로워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었다고.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 못 가요. 딱 1년 후 2020년도에 소송에 휘말린 거예요. 같은 코스프레 하는 친구?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키리시마 아이 집에 놀러 왔다가 그녀가 키우는 강아지에 손을 물린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키리시마가 네가 잘못해서 물린 거 아니야. 네가 막 우리 강아지 막 자극시키더만. 내가 왜 치료비 줘야 돼?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이미지가 추락. 연달아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여튼 그 이후에 또다시 남자를 만나는데 와, 더 쓰레기야. 이놈은요, 헤어질 때 더럽게 헤어져요. 완전 개추잡하게. 몰래 키리시마랑 이제 성관계 그 영상을 찍어둔 거예요. 이놈이. 그걸 돈 받고 팔다가 걸린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수많은 팬들이 팔로우 취소. 이런 논란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잠잠해졌다 싶을 때 다시 새로 계정을 파서 짜잔 하고 나타나죠. 회복선을 타기 시작해요. 이 기간 동안 그녀에겐 또 다른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그 남자친구를 절친인 왕후한테도 소개시켜줘요. 자,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그런데 와, 인상이 너무 안 좋아. 키리시마보다 무려 10살이나 더 많았던 35살 리만.
몸무게는 거의 150kg 육박에 전체적으로 되게 우울해 보여. 거기다 한번 결혼까지 했었네? 아니, 돈이 많나? 직업이 좋나? 그것도 아니에요. 무직 백수였습니다. 그럼 집안이 좋나? 아니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살만 엄청 찌고 결혼 한 번 했고 우울해 보이고 하나도 괜찮은 게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처럼 이쁘고 한 애가 왜 저런 남자랑 사귀는 거야? 왜? 하지만 그녀는 리만과 열정적으로 연애합니다. 자기 SNS에 리만과의 연애를 막 올려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둘의 이런 사랑 생활, 데이트나 뭐 이런 모든 비용, 리만 직업이 없으니 모두 키리시마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둘은 상하이에 집을 하나 얻어 같이 살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진 않았지만 실제 키리시마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보면 뭐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더욱 왕후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키리시마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죽게 될 줄은. 결론은 이 남자친구 리만이 죽인 게 맞았어요. 둘이 함께 통과하던 집 CCTV에 떡하니 찍혀 있었거든요. 이놈이 산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트렁크를 딱 들고 집에서 나와. 그 후 문제의 산으로 이동, 거기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놈은 키리시마의 SNS에 로그인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녀가 살아있는 척 사진과 글을 업데이트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멍청하면 못해요. 너무 키리시마가 아닌 것처럼 티나게 올렸죠. 그래서 더 의심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리마는 왜 키리시마를 죽인 걸까? 키리시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5월 25일 날 사진전이에요. 25일 날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어요. 그리고 이틀 뒤인 27일 왕후가 키리시마가 쓴 이상한 글을 봤죠. 그렇다면 그녀의 사망 시기는 25, 26, 27 사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정보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바로 중요한 단서가 들어와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25일 사진전, 여기서 그녀를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격자 왈, 사진전에 키리시마가 자기 남자친구와 같이 왔더라. 그런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한쪽 구석지에서 키리시마가 자기 남자친구 뺨을, 그리고 남자친구는 막 울면서 무릎 꿇고 막 빌고 있고. 이후 이 사건은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둘 서로 화목하게 동거 생활했던 게 아닌 이 키리시마가 이 남자친구 리만을 손에 쥐고 휘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왜 이런 남자와 사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같이 있었던 거네. 이 남자를 집에 가둬놓고 강아지 부리듯이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고, 거기다 백수긴 했지만 종종 일을 했어요. 이 남자가 일해서 번 돈 모두 키리시마에게 이체됐다고. 그러니까 이 리만이 여자친구에게 장기간 정신적 학대를 당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죽인 거라는 그런 소문들이 막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만 했네. 점점 여론이 키리시마 죽을만 했네 라고 바뀌는 겁니다. 이거 완전 또라이였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누구보다 가오이 키리시마를 잘 알고 있었던 왕후는 이 소문에 너무 분노했어요. 왕후뿐이게요. 그녀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절대 그럴 애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이 남자애가 더 문제가 많아요. 제가 앞서 이놈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뭐 키리시마가 이놈을 때려? 여러분, 이놈 전처랑 이혼한 이유가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몸을 보세요. 키리시마가 때린 게 아닌 이놈이 그녀를 때렸겠죠. 지벌을 개줍니까? 거기다 이놈 성폭행 전과도 있는 놈이었어요. 자기 친구 여동생을 범하려다가 잡힌 놈인데 누가 누굴 괴롭혀? 키리시마의 지인들, 가족들은요, 이 사실을 듣고도 아직도 키리시마가 리만을 괴롭힌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이다 라면서 맞받아칩니다. 이놈이 키리시마를 살해한 이유 정확하게 발표되진 않았대요. 그런데 아마 흔한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두 사람이 살던 임대주택 이웃들이 둘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고 들었었대요. 그런데 그게 막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사람이 살면서 싸울 순 있으니까 다들 그냥 넘겼었다고. 2024년 5월 달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체포가 돼서 아직까지 결과가 난 건 없더라고요. 재판 중입니다. 제대로 된 죄값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유명한 코스프레 인플루언서였던 한 여성의 억울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쿠시안. 한 라이브 플랫폼의 인터넷 방송인이에요. 그녀는 1998년 중국 후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방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알바 겸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녀는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규칙적으로 방송했어요. 컨텐츠는 게임과 소통, 게임을 또 잘했대요. 이쁜 여자가 게임까지 잘하니 더 매력있죠. 거기다 성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시청자들과 소통도 너무 잘해. 정말 외모와 실력을 갖춘 인터넷 스타였습니다. 그녀는요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열혈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거진 순식간에 한 라이브 플랫폼에서만 15만 명의 팬을 모았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그녀는요 물 들어올 때 놓쳤습니다. 틱톡까지 해서 날 더 알리자. 이 틱톡도 대박이 나요. 인터넷 방송인이자 인플루언서로 승승장구하던 그녀, 이런 그녀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12월 13일 오후 4시 18분에 방송을 종료한 후에 더 이상 방송을 키지도 연락이 되지도 않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원래 규칙적으로 방송하던 여자가 갑자기 이런저런 말도 없이 방송도 안 하고, 처음에 팬들은요 뭐 이래저래 힘드니까 쉬려고 안 켰나?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다음날도 안 켜고 다다음날도 안 켜고 걱정돼서 메시지를 보내도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다 4일이 지납니다. 2024년 12월 17일 드디어 쿠시안의 방송 게시판에 그녀의 소식이 올라와요. 쿠시안이 12월 13일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쿠시안에게 주신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쿠시안이 편안히 천국에서 쉴 수 있도록 여러 추측은 자제해주세요. 쿠시안의 추모일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이 글을 본 많은 팬들 충격을 먹었죠. 아니 이렇게 갑자기 사망한다고? 3일 전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멀쩡했던 여자가? 쿠시안의 방송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오고 바로 다음날 12월 18일 상하이 경찰이 정식으로 이 사건을 발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상하이시 한 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여성 방송인 쿠시안입니다. 범인 또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사건의 원인은 경제적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쿠시안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이 충격적인 소식과 동시에 온라인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쿠시안에게 가장 많은 별풍선을 쏴준, 후원을 제일 많이 해준 후원자가 그녀와 사귀고 싶어가지고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들이댔었다고. 그런데 이를 쿠시안이 내내 거절했었다고. 그러니까 이에 앙심을 품은 별풍 회장이 열받아서 그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거라고. 자,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누가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뭐? 별풍선을 제일 많이 쏜 회장이? 쿠시안 방송 회장이 누군데? 당시 그녀 방송의 1위 후원자는 왕유라는 남자였어요. 2022년도부터 그는 조용히 쿠시안 방송에 후원했습니다. 후원 스타일이 소통을 하면서 쏘는 게 아닌 그냥 조용히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푹만 쏘는 겁니다. 아무 글도 안 쓰고 바라보다가 후원만. 2024년도까지 늘 이렇게 했었대요. 지금까지 그가 쿠시안에게 갖다 바친 후원금만 약 2억 원이 넘어간다고. 2억.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유 그래 그럼 그렇지.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그냥 거저 썼겠어?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딨어. 뒤로 흑심이 있으니까 썼지. 후원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안 사귄다고 하니 열받아서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후에 경찰 발표에서 언급된 범인은요, 1위 후원 회장 왕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후원자 27살이었던 쉬쉬였어요. 이 쉬쉬 또한 후원을 많이 한 남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 쿠시안의 단골 손님, 소통도 많이 하고, 현실 세계에서 쉬쉬는 여자친구 없었고요. 의사소통이 서툴러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맨날 하는 거라곤 인터넷 게임 방송 보는 거. 이리저리 보러 다니다가 쿠시안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푹 빠진 거죠. 그렇게 어색어색해 하면서 이 여자한테 한 번, 두 번 말도 걸었는데 이 여자가 또 잘 받아줘. 웃는 건 뭐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 점점 이 여자랑 연애하고 싶다.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자랑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라는 이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후원해주면 날 더 좋아해주겠지? 나한테 더 빠져들겠지? 그래서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후원했더니 고맙다면서 날 보고 웃어주네? 나한테 좀 넘어왔구나. 저는 족족 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얘기해요. 후원을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연락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나 따로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알려주겠습니까? 그때마다 쿠시아는 미안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이상한 악플 같은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하고, 무슨 자기가 남자친구 마냥 집착하고, 그녀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괴롭혔었대요. 오죽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녀가 쉬쉬한테 그냥 후원해주신 거 도로 가져가세요. 이거 안 주셔도 돼요. 다시 가져가세요. 이때까지 쉬쉬한테 받은 금액이 대략 한 44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그냥 다시 다 환불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제 방송도 오지 마세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방송 킬 때마다 쉬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끄고 싶을 정도, 아니 쉬쉬 때문에 방송을 키고 싶지 않을 정도. 그녀가 이렇게 나오니 쉬쉬도 생각했겠죠. 이거 인터넷상의 대화론 해결이 안 되겠다. 내가 쿠시안 집을 찾아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겠다. 자, 여기서 참 이상하죠? 쉬쉬, 쿠시안 집 주소를 알아? 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쿠시안이 자기 생일날이 된 거예요. 그때 팬분들이 엄청 후원을 해주고 선물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나도 뭐라도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어. 그래서 이 후원자분들에게 따로 선물을 보낸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을 자기 집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택배 보내는 주소에 떡하니 진짜 자기 집 주소를 적었던 거예요. 쿠시안의 생일날 쉬쉬 후원 안 했겠습니까? 나 그 선물 받았거든. 내가 너무 좋아서 택배 상자채 보관해놨거든. 그 상자에 쿠시안 주소가 떡하니 적혀있는데 그대로 찾아간 거예요. 쿠시안이 살던 아파트는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차가 왔다 갔다 할 때만 차단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안으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는 건 뭐 딱히 제지하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각 아파트 건물마다 CCTV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이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CCTV가 없는 지하 주차장의 계단을 통해서 아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쿠시안의 집은 제일 꼭대기층. 그는요, 집 앞까지 가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쿠시안 집을 서성만 거려요. 지금 쿠시안 집에 있나? 집에 불이 켜졌나 꺼졌나 몇 시에 나오나 등등등 그녀의 행동 패턴 먼저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어. 그녀 항상 이 시간엔 집에 있네. 그때 시간이 언제? 12월 13일 오후 4시 반경 그녀의 방송이 딱 끝난 직후였습니다. 지금이다. 그는요 당당하게 그녀 집 앞에 딱 서서 벨까지 누릅니다. 그리곤 저 택배인데요.
와, 이런 놈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택배 기사분들이 오해받고 한다니까요, 정말. 너무 선하게 웃으면서 택배 왔습니다 라고 하니 이때 그녀 진짜 의심 1도 안 하고 바로 문을 연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바로 돌변합니다. 그녀를 밀쳐 안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와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이 미친놈이 여기 찾아온 이유, 나랑 사귀어달라고. 야, 나랑 사귀자고.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야, 내가 싫어? 너 내가 좋다며 날 보고 웃었잖아. 와, 이런 사이코에게 그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나가라고. 둘이 몸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미친놈한테 힘이 되겠습니까? 이놈이 탁 밀었는데 잘못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지 딴에는 죽이려고 간 건 아니었대요. 살해 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쿠시안이랑 사귀고 싶은데 날 자꾸 밀어내니까 내가 후원했던 금액까지 환불해주겠다 나와버리니까 그 환불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얼굴 보고 얘기하려 갔던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다.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합니다. 최초 신고자는요, 쉬씨가 아니었어요. 2~3시간이 더 지나 이상함을 감지한 지인이 그녀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저녁 7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 쉬씨 또한 바로 체포됩니다. 와, 이 사건이요, 불과 몇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아직 재판 중인 것 같아요. 그녀는 정말 후원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적었던 자신의 실제 주소. 그게 이렇게 자기를 갉아먹을 줄은 몰랐겠죠. 누군가 그걸로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겠지. 여자 혹은 남자분들도 혼자 있을 땐 배달원이나 택배분들이 오셔도 함부로 문을 열지 말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인터넷 방송인과 관련된 강력 사건이 택배나 배달원으로 위장해 벌어지는 강력 사건들이 중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굳이 인플루언서,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실제 집 주소 혹은 개인정보 유출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